장례식장 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목소리가 커지더니 결국 한미주의 날카로운 외침으로 터져나왔죠. 검은 상복을 입은 한미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수의 한 벌이 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서지연이 방금 전 그녀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냐고요? 한미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어요. 서지연은 가식적인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흰색 수의예요. 미주 언니가 장례 준비에 신경 쓰기 어려울 테니 제가 미리 준비해 왔답니다. 한미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셨다고? 이 싸구려 수의를 10년 동안 어머님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한 건 누구지? 근데 이런 결정까지 내가 다 해?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작게 수군거렸죠. 한미주의 남편 정우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미주야, 진정해.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한미주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10년간의 억울함, 무시당함, 냉대가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그녀는 서지연이 건넨 수의를 양손으로 힘껏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당신들은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군요. 그녀는 그대로 제단으로 다가가 고명자의 영정사진이 놓인 제단을 한 손으로 밀어버렸어요. 꽃병이 깨지고 향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죠.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서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우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미주를 붙잡았어요. 미주야, 이러면 안 돼.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여자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던데. 간호사 출신이라며? 어떻게 저럴 수가. 가엾은 고명자 여사, 저런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한미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간의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그녀를 진정시키는데 급급할 뿐 그녀의 마음은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그때 조용히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정상우가 한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슬픔과 연민, 그리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한미주는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이 가족 안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미주의 눈앞에는 10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저 차가운 냉대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한미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지연을 위로하는 목소리들만 들렸죠. 지연 씨가 얼마나 효성스러웠는데 어머님 가시고 이제 저런 일까지 겪다니. 한미주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한미주는 혼자 남겨진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5살짜리 입양한 딸 정수아가 달려와 그녀의 무릎에 안겼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수아의 작은 손이 한미주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위로가 그녀의 무너진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죠. 한미주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10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녀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간호사였던 그녀가 정우석을 만난 건 병원에서였습니다.
당시 정우석의 아버지 정상우가 입원했을 때였죠. 매일 아버지를 보러 오는 효심 깊은 아들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지. 한미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 초기 그녀는 시어머니 고명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돌보고 시부모님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고명자의 눈에는 늘 부족한 며느리였죠. 아가씨,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고명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한미주의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했죠. 결혼 3년째 한미주와 정우석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임 검사 결과 한미주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손주를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한 말이 한미주의 귀에 들어왔죠. 그 말은 화살처럼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정우석은 아내를 위로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침묵했어요. 그의 침묵은 한미주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우석의 동생 정재민이 서지연과 결혼했어요. 서지연은 첫 만남부터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혼수를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더욱이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명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내 며느리는 지연이 하나뿐이야. 고명자가 친척 모임에서 한 말이 온 가족에게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미주는 밤새 혼자 울었어요. 남편 정우석은 그저 어머니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닐 거야라고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주는 알았죠.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럼에도 한미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그녀는 입양을 제안했어요. 우리 아이를 입양하면 어떨까요? 가족이 되는 건 피보다 마음이잖아요. 그녀의 제안에 정우석은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두려웠던 거죠. 예상대로 고명자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들릴 순 없어. 그건 정우석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시어머니의 분노 앞에 정우석은 또다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한미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정우석을 설득했고 결국 작은 여자아이 수아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수아가 집에 오자 시어머니의 냉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고명자는 수아를 그 아이라 부르며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죠. 수아야, 할머니가 너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뿐이야. 한미주는 어린 수아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았어요.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그리고 그 집에서 자신과 엄마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였습니다. 고명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의사의 진단은 중풍이었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서지연은 제일 먼저 요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상태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서지연의 말에 정재민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때 한미주가 나섰습니다. 제가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한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주야, 그건. 정우석이 말을 꺼냈지만 한미주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순 없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 정상우의 눈에 무언가 감정이 스쳤지만 그는 평소처럼 말이 없었어요. 다만 작은 목소리로 미주에게 맡기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미주의 병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고명자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목욕시키고 욕창을 관리하고 재활 치료를 돕고 한미주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지식을 동원해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명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그녀의 차가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미주가 가져온 식사를 거부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서지연이 같은 음식을 가져오면 웃으며 받아 먹었어요.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한미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고명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런 순간마다 한미주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한미주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한결같이 돌보았어요. 그 세월 동안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었죠. 한미주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고명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주는 일이 첫 번째 일과였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한미주는 시어머니의 방불을 조심스레 켰습니다. 고명자는 대부분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미주를 바라보곤 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한미주는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고명자는 중풍으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간간히 단어 몇 개를 힘겹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주는 동안 한미주는 오늘의 계획을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창가에 앉아 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담았지만 고명자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특별했어요. 한미주는 시어머니가 삼키기 쉽도록 음식을 부드럽게 준비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죽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두부 요리, 계절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까지. 하지만 고명자는 종종 음식을 입 밖으로 뱉어냈죠. 어머님, 드셔야 해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회복이 더뎌져요. 한미주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고명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 때면 한미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죠. 오전에는 주로 물리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문 치료사가 오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미주가 직접 시어머니의 굳어가는 관절을 마사지했어요. 병원에서 배운 대로 정확한 위치를 누르고 풀어주었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는지 고명자는 종종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님. 이렇게 해야 나중에 덜 아프실 거예요. 한미주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그녀의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끔 서지연이 들러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특별히 만든 영양죽 가져왔어요. 서지연이 들어오는 순간 고명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표정하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지연이 왔구나. 고명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한미주의 가슴이 찔렸어요. 10년을 밤낮으로 돌봐도 얻지 못한 미소를 서지연은 단 몇 분 만에 이끌어냈으니까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미주 언니는 좀 쉬세요. 서지연의 제안에 한미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쉬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저는 수아 데리러 학교에 다녀올게요. 한미주가 방을 나서자 서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머님, 미주 언니가 어머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석 오빠가 며칠 전에 유산 문제로 변호사를 만났대요.
서지연의 속삭임은 독처럼 고명자의 귀에 파고들었죠. 고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미주는 그런 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수아를 데려와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죠. 집에 들어서자 서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님께서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제가 만든 죽도 다 드셨고요. 서지연의 말에 한미주는 강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10년을 노력해도 얻지 못한 결과를 서지연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뤄냈으니까요. 그래, 다행이네. 한미주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아의 순수한 마음에 한미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조차 할머니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래, 들어가서 보여드리자. 한미주는 수아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고명자는 수아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할머니가 좀 피곤하신가 봐요. 수아야, 다음에 보여드리자. 수아의 작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미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다음에 보여드리자. 할머니가 오늘은 많이 피곤하신가 봐. 밤이 되면 한미주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명자는 밤에 자주 깨어났고 그때마다 한미주는 잠에서 깨어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물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할 때도 있었죠. 어떤 날은 그저 불안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한미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런 날이면 고명자의 눈에 잠시 감사의 기색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미주의 젊음은 시어머니의 병간호와 함께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서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석과 정재민도 침대 곁에 앉았어요. 한미주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했지만 이 순간 그녀는 여전히 외부인 같았어요. 그때 고명자가 힘겹게 손을 들어 한미주를 가리켰습니다. 미주, 미리.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었어요. 한미주는 놀라며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고명자는 그녀의 손을 잡더니 작게 속삭였죠. 지연이가 낫다. 단 세 단어였지만 한미주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고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미주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한미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참았습니다. 10년의 헌신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한미주는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그녀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 존재가 사라졌어요. 방 안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약 냄새, 알코올 솜 냄새, 그리고 고명자가 좋아했던 라벤더 향이 뒤섞여 있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미주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번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함께 보낸 사람이 이제는 없었어요. 미움이 가득했던 관계였지만 그래도 한미주의 삶을 채우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문득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미주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 서지연이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정말 허전해요. 서지연의 눈물에 친척들이 그녀를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한미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서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친척들에게 말했어요. 사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구석 이제 끝났다고. 미주 언니는 아무것도 못 받을 거라고. 한미주의 귀에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10년의 희생이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서지연의 말에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고명자가 미주를 못마땅해 했으니. 불쌍한 지연이. 이제 내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겠구나. 그 여자 원래 돈 때문에 병간호한 거였대. 이번에 완전히 접시를 깼네. 악의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한미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 말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자 정우석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미주야, 얘기가 있어. 한미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그녀는 조용히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대. 아버지가 변호사를 불러서 내일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정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한미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어머님을 돌봤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지연이 말 한마디에 내가 흔들리는 거야? 정우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혼란스러워. 어머니가 분명 너를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한미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 대신 어머님께 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준 적 있어? 항상 회피했지.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정우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침묵은 한미주의 말이 맞다는 증거였습니다. 한미주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10년 동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 김태범이 도착했고 시아버지 정상우도 자리에 앉았어요. 서지연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남편 정재민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주와 정우석이 자리에 앉았죠. 시아버지 정상우는 여전히 과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변호사님, 시작하세요. 김태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명자 여사의 유언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어요. 한미주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명자 여사께서 생전에 영상을 남기셨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중풍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고명자가 어떻게 영상을 남겼단 말인가? 한미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고명자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중풍에 걸리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고명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테지. 그동안 내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고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감정적인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서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고명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쓰러지기 전 내 재산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미 마쳤다. 변호사님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미주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어요. 10년의 시간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고명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차갑고 냉정하던 고명자가 눈물을 보이다니. 고명자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주는 나를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한 아이였다. 나는 미주와 수아에게 내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 표현 못해 미안하고 고맙다. 방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서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석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정재민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오직 시아버지 정상우만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미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시어머니가 정말 그녀를 인정했단 말인가?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 슬픔, 후회, 그리고 안도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 김태범이 다시 입을 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상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향했어요. 정상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아버지 정상우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동안 늘 말이 없던 그가 이제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 한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특히 서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죠. 시어머니의 유언 영상으로 이미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정상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모두 알고 있을 테지. 아내 고명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왠지 힘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지금의 그는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우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고명자의 유산은 이미 정해졌다. 방금 영상에서 들었듯이 그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미주와 수아에게 증여했다. 서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은 생전에 저를 더 아끼셨잖아요. 미주 언니는 항상 어머님과 갈등이 있었고요. 정상우는 손을 들어 서지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앉아라, 지연아.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 서지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한미주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10년간의 냉대가 갑자기 이렇게 반전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변호사 김태범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고명자 여사는 3년 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미주 씨와 정수아 양에게 증여하는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이 절차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효력이 있음을 확인드립니다. 김태범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거기에는 분명 고명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미주는 그 서명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 건강했을 때의 그 또렷한 필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우석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미주보다 지연을 더 아끼셨잖아요. 정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고명자는 평생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지. 변호사가 다시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고명자 여사의 영상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 다시 고명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더 진지했어요. 내가 미주에게 보인 냉대는 내 자신의 약함 때문이었다. 고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주는 내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강인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여성. 나는 그런 미주가 부러웠고 동시에 두려웠다. 한미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그녀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시어머니가 그녀를 부러워했다니. 고명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지연이는 나와 비슷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나는 지연이의 모습에서 나를 봤고 그래서 더 그 아이에게 기대었다. 서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에 걸리고 나서야 깨달았다. 고명자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미주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반면 지연이는, 고명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내 앞에서만 효부인 척했을 뿐 뒤에서는 늘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지. 서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고명자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내 재산은 진정으로 나를 돌봐준 미주에게 가야 한다고. 그리고 수아, 그 아이는 내가 끝내 품어주지 못한 손녀다. 내 냉대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에게 웃음을 보여준 아이. 고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주야, 수아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진정한 내 가족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한미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서운함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서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님은 절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 미주 언니가 어떻게 한 거겠죠. 정상우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변호사 김태범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고명자 여사의 유언 영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상우 선생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정상우에게 향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죠. 이건 내가 5년 전부터 녹음해온 것들이다. 정상우가 말했습니다. 고명자가 쓰러진 후 집안에 녹음기를 여러 대 설치했다. 서지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정상우가 변호사에게 카세트를 건넸습니다. 재생해 주시겠습니까? 김태범이 카세트를 재생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곧 서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짜증나. 이 늙은이 언제 죽는다는 거야? 10년이나 살았으면 충분하잖아.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더니 미주 언니가 반대하고 죽으면 재산은 다 우리가 가져야 해. 미주 언니는 한 푼도 받을 자격 없어. 녹음 내용이 흘러나오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특히 서지연의 남편 정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몰랐던 것 같았죠. 정상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명자가 위독했던 날 밤 지연이 병실 밖에서 친구에게 통화한 내용이다. 이 외에도 수십 개의 녹음이 더 있다. 서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상우는 단호했습니다.
난 늘 침묵했지만 모든 것을 지켜봤다. 미주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아내를 돌봤다. 반면 내가 한 일은 정상우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한미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주야, 고명자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미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슬픔과 안도,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사무실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지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 정재민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우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 한미주를 바라봤죠.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변호사 김태범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문가답게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정상우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상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의 몸은 여전히 단단했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한미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주야, 내가 항상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난 늘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고명자를 어떻게 돌봤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한미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열다니. 정상우는 서류 봉투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재산에 관한 서류다. 난 이미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김태범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그는 잠시 서류를 훑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우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지연이의 말을 다 들었다. 요양원 운운하는 말도, 수의 발언도, 그리고 오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도 모두 지켜봤다. 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변명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미주는 나와 고명자를 모두 살린 아이다. 정상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10년 동안의 그 헌신,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미주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한미주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까지 그녀는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우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범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상우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미주 씨와 정수아 양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관련 서류는 이미 모두 작성 완료되었고 법적 효력이 발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 안에 충격의 파도가 퍼져나갔습니다. 서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정상우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원한 건 재산이었지. 우리가 아니었다. 그 마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 서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남편 정재민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 뭐라고 좀 해봐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하지만 정재민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한미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주 누나,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미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재민은 늘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아내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뿐이었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정재민이 서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정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몰랐던 당신의 모습을 이제야 본 거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서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상우는 한숨을 내쉬었죠. 늦었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정우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합니다. 미주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한미주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정우석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늘 갈등을 피해왔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석아, 내 책임은 아니야. 정상우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모두 고명자의 강한 성격에 눌려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다. 변호사 김태범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정상우 선생님께서는 가족회사의 경영권도 정우석 씨와 한미주 씨에게 공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말에 정우석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경영할 능력이 있을까요? 정상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다. 하지만 미주가 함께할 거야. 너희 둘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다. 한미주는 혼란스러웠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다니. 정재민이 조용히 다가와 한미주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가 한 일, 용서해 주세요. 한미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정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상우가 정재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언제나 이 가족의 일원이다. 지연과의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변호사 김태범이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으니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재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갔고 정우석은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는 한미주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게 정의일까? 한미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한미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늦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에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품어온 서운함, 분노, 체념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으니까요. 엄마. 멀리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수아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시아버지 정상우가 아이를 데리고 와준 모양이었습니다. 수아가 한미주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큰 집에서 살 거래요. 정말이에요? 한미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러셨니? 수아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방도 이제 내 방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창문이 커서 해가 잘 들어오는 방이래요. 한미주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아는 이 가족 안에서 늘 외부인 취급을 받았어요. 시어머니 고명자는 한 번도 수아를 손녀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연히 다른 가족들도 수아에게 거리를 두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아야, 좋겠구나. 한미주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한미주는 수아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한미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의일까? 그녀는 다시 한번 자문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된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 서지연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녀의 가면을 벗겨낸 것이 옳은 일일까? 한미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지연이가 낫다. 그 말이 얼마나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고명자는 단지 미주에게 인정하기 어려웠을 뿐 마음속으로는 늘 그녀의 헌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주야. 뒤에서 정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우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한미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사과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내가 원한다면.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너를 지켜줄게. 한미주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분노, 서운함, 그리고 미묘한 연민까지. 정우석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어머니의 강한 성격에 눌려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10년은 긴 시간이야. 한미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쉽게 잊히지 않아. 정우석의 눈에 후회의 빛이 어렸어요. 알아.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한미주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수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것 같아. 정우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미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한미주는 남편의 손을 맞잡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그에게 기회를 줄 수는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모두 함께 저녁 먹자고 하셨어. 정우석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하고 싶으시대. 가족 식사? 한미주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녀는 이 가족 안에서 늘 외부인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 영상, 시아버지의 결정, 그리고 서지연의 퇴장까지. 알았어. 한미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도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한미주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아버지 정상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정우석이 좋아하는 불고기, 그리고 수아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어요. 시아버지 정상우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주야, 내 요리 실력은 항상 뛰어났어. 정상우가 말했어요. 고명자도 내 음식을 좋아했다.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한미주는 시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모두 그녀의 헌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한미주는 혼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한미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서지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조용히 다가와 한미주의 옆에 섰어요. 별 보고 있어요? 한미주는 미소를 지으며 수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별이 참 예쁘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도 저기 있을까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별이 된대요. 한미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별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한미주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서. 수아가 한미주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맑은 눈에는 어떤 분노나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이해와 용서만 있었죠. 괜찮아요, 엄마.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수아의 말에 한미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순간 한미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재산도 인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는 수아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었죠. 나는. 한미주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진심으로 살겠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 모두 주겠다. 그녀는 수아를 품에 안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10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이제 그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고명자의 49제는 평소보다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평소 장례식이나 제사 때면 항상 북적이던 친척들이 이번에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고명자의 유언 영상과 서지연의 실체가 드러난 후 가족 내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미주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미역국, 소고기 산적, 잡채, 그리고 고명자가 특히 좋아했던 달달한 약과까지. 과거에는 이런 음식을 준비해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미주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래요. 수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왔어요. 한미주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약과를 내가 만들어 볼래? 한미주가 수아에게 반죽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반죽을 동그랗게 빚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이거 좋아하셨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한미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그래, 할머니는 약과를 정말 좋아하셨어. 특히 내가 만든 약과를 몰래 드시곤 하셨지. 한미주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기억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상처와 이유가 있으니까요. 정우석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도와줄 것 있어? 한미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계셔. 오늘 49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정우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에게도 어머니의 상실은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을 거예요.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정상우, 정우석, 한미주, 그리고 수아까지. 작지만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정재민도 초대했지만
그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서지영과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죠. 재단 앞에 고명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엄격해 보였지만 한미주는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했던 거예요.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한미주가 향을 피우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죠. 정상우가 차례를 지내는 동안 한미주는 문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주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환청일까요? 아니면 정말 시어머니의 영혼이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한미주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 정상우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수아는 학교 이야기로 모두를 웃게 만들었죠. 한미주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정상우가 한미주를 서재로 불렀어요. 미주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고명자가 남긴 일기다. 그녀가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썼던 것이야. 한미주는 놀라움에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이걸 제게 보여주셔도 될까요? 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명자도 원했을 거다. 내가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바랐으니까. 한미주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곳에는 그녀가 전혀 몰랐던 시어머니의 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미주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맛있었지만 내 입에서는 칭찬이 나오지 않았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내 어머니가 그랬듯이 나도 며느리에게 차갑기만 하다. 한미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미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실망시켰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있다. 질투일까? 미주는 내가 되지 못한 여성이다.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여성. 정상우가 한미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명자는 널 정말 존경했다.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한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일기장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미주가 입양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사실 그 용기가 부러웠다. 나였다면 감히 그런 제안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정말 미주는 놀라운 여성이다. 한미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일기장이 진짜라면 시어머니는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방식대로 한미주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고명자가 중풍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쓴 글이 있었어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주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 그 아이라면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평생 차갑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면 믿어줄까? 한미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생각이 그녀였다니. 10년의 시간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버님, 한미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기장을 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정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고명자가 내게 하지 못한 말들, 이제는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한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서재를 나온 한미주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꽃을 모아 작은 화환을 만들고 있었어요. 수아야, 뭐하고 있어? 한미주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사진에 놓을 꽃이에요. 예쁘죠? 한미주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수아는 한 번도 할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아야, 할머니께 절 한번 해볼래? 한미주가 제안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환을 들고 제단으로 향했어요. 수아가 정성껏 꽃 화환을 고명자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모아 공손히 절을 했어요. 한미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수아가 절을 마치고 몸을 일으켰어요. 할머니는 진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한미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셨어.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가면 돼.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사랑, 이제 내가 이어가는 거네요? 한미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랑 이제 내가 이어가는 거야. 그 순간 한미주는 고명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견딘 마음이다. 시아버지 정상우의 말도 겹쳐 들렸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견딘 마음이다. 한미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혈연이 아닌 함께 견디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죠.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한미주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10년의 긴 여정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이 가족의 중심이자 기둥으로서.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부드러운 빗소리였어요. 한미주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한 복수구나. 그녀는 속삭였어요.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으로 답하는 것. 한미주의 마음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서지연, 그리고 과거의 모든 아픔에 대한 용서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한미주는 새로운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 되었으니까요.